자, 기압에 대해서 배워볼까? 기체의 압력. 기체의 압력은 충돌 때문에, 기체 분자의 뭐 때문에? 충돌 때문에 힘이 전달돼서 기압이 나타난대. 그게 뭔 소리냐? 우리 방 안에 기체 분자들이 있잖아요.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끊임없이 움직인다 그랬어? 끊임없이 움직여. 원래는 직선 회전 직선 회전 진동 이렇게 운동하는데, 직선 운동하다 기체 분자들끼리 충돌하면 어떻게 돼? 운동 방향이 바뀔 수도 있죠. 불규칙하게 움직여. 뭐 때문에? 원래는 직선 운동해야 되는데, 뭐 때문에? 충돌 때문에 불규칙하게 막 움직입니다. 응? 다시 불규칙하게 막 움직여요. 방 안에 기체들이. 그러면 이 방 안의 공간 안에 기체들이 있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얘네들이 그냥 있어? 벽하고도 부딪혀? 벽하고도 막 부딪히겠죠? 벽하고도 막 부딪혀요? 그러면은 이 면에 충돌하는 평균적인 압력의 방향 어느 쪽일까? 왼쪽? 아랫면에 충돌하는 방향은 평균적으로 어느 쪽이야? 아래쪽, 오른쪽 면에는 오른쪽 면적의 수직으로 나타나요. 근데 기체의 압력은 왼쪽으로도 나타나고 아래쪽으로 나타나고 오른쪽으로 나타나고 위쪽으로 나타나니까 어떤 방향이라고 하면 좋을까? 압력의 방향이. 모든 방향. 다시 무슨 방향? 모든 방향. 그럼 평균적인 충돌 횟수가 평균적인 충돌 횟수가 여기가 진짜 다시 한번 그려볼게. 이 방안이 직사각형이었다고 해보자. 이 방안이 무슨 사각형이라고 해보자? 직사각형이라고 해보자. 직육면체, 직사각형이라. 직육면체라고 해. 육면체 맞냐 이거? 직육면체 맞지? 이렇게 돼 있다고 시작. 그러면 이 면적은 뭐 30. 이 면적도 얼마? 30. 이 면적은 10. 응? 그러면 여기에 60번 충돌하면 여기도 몇 번 충돌해? 평균적으로? 60번. 여긴 몇 번 충돌할 것 같아? 20번 충돌합니다. 응? 평균적인 충돌 횟수가 단면적의 비례해서 충돌을 해서 그러면 충돌 횟수를 힘으로 볼 거야. 충돌 횟수를 뭘로 볼 거야? 힘으로 볼 거야. 30분의 60, 10분의 20. 전부 다 압력은 어떻게 될까요? 2로 다 어떻게 돼요? 똑같이 나타납니다. 알겠어요? 결론은 뭐라고? 압력은 다 어느 방향이나 어떻게 된다고? 똑같다. 어느 방향이나 어떻다? 똑같다. 자, 다시 기체 압력 정리를 한번 해보면 기체 압력을 기압이라고 하는데 기압의 방향 어떤 방향? 모든 방향. 두 글자로 뭐라고 할까요? 모든 방향을 줄여서 사방이라고 합니다. 선생님, 사방은 네 방향 아닌가요? 아니에요. 사방은 모든 방향을 뜻해요. 그걸 몰라서 틀리는 고등학교 1학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알겠어요? 단어 능력을 몰라서. 모든 방향을 뭐라고 해요? 사방. 사방으로 어디로 튈지 모른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경우 많죠. 사방이라는 게 어떤 방향인지 모르는 모든 방향을 뜻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자, 그 다음에 그 크기는 어떻게 된다고? 모든 방향이 어떻게 된다고? 일정하다. 크기가 어떻게 된다고? 똑같다고. 기압의 방향은 모든 방향으로 똑같은 압력의 크기가 나타난다고. 세 번째, 기체의 압력, 면적분의 뭘로 생각하시면 돼요? 충돌 횟수. 다시 뭐? 기체의 압력, 기압은 면적분의 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충돌 횟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등호는 아니고 비례다. 힘이니까. 면적분의 이거 물고기 표현이 뭐라고요? 비례한다. 면적분의 충돌 횟수를 나눈 값에 비례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비례한다. 면적분의 충돌 횟수에 비례한다. 너무 중요한 것식은 아니지만 그래도 알아두면 좋을 것 같고 충돌 횟수를 늘리면 다시 뭘 늘리면? 충돌 횟수를 늘리면 기압도 어떻게 되는 거야? 증가한다는 뜻이야. 이거 등호처럼 생각해도 돼. 사실 등호라고 생각해주면 면적은 그대로인데 충돌 횟수만 높여주면 어떻게 된다고? 기압이 증가한다. 그러면 기압을 높여주는 방법은 어떤 방안의 기압을 어떻게 하는 방법은? 높여주는 방법은 면적이 일정할 때 충돌 횟수를 늘려주면 되겠죠.
충돌수를 늘려주는 방법은 방 안에 공기를 어떻게 해주면 돼? 더 집어 넣어주면 돼. 알겠나요? 방 안에 공기를 더 어떻게 하면 돼? 집어 넣어주면 그러면 기압이 증가해요. 응? 그래서 방 안에 공기를 공간 안에 박스 안에 방 안에 공기를 어떻게 해준다고? 더 넣어준다. 그러면 평균적인 충돌 횟수가 어떻게 돼요? 많아집니다. 또 하나 충돌 횟수를 증가시키는 방법. 방 안의 온도를 어떻게 해준다? 높여주면 돼요. 방 안의 온도를 높여주면 돼요. 높여줍니다. 그러면 또 하나, 이 공간을 의도적으로 수축시킬 수 있는 장치가 있었다. 공간 자체를 어떻게 해버리면, 수축시켜버리면 닿는 면적이 어떻게 돼? 충돌하는 면적이 줄어들고 입자의 개수는 동일하대. 그러면 그만큼 좁아졌으니까 그만큼 충돌 횟수가 어떻게 돼? 더 커지겠죠. 충돌 횟수가 많아집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도 있는데 안 쓸게 이건 알겠어요? 그냥 상상을 하시는 게 중요해요. 상상을 잘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충돌을 많이 하면 기압이 커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고 부피를 줄여도 됩니다. 다시 뭘 줄여도 돼요? 공간의 부피를 줄여도 됩니다. 그런 내용들이 우리 책에 이제 페이지 48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입체의 입자수가 많을수록 용기 부피가 작을수록 온도가 어떻게 될수록 높을수록 기압이 어떻게 된다? 커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압력을 이용한 예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우리 책에 압력을 이용한 예. 에어백. 그러니까 축구공도 쭈글쭈글한 걸 공기를 어떻게 해주면 넣어주면 팽팽해지잖아요. 그럼 쭈글쭈글했다 팽팽해지는 상황이 생기면 그러면 전부 다 압력을 이용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에어백은 처음에 공기가 팽팽하게 다 들어가 있니? 아니면 쭈글쭈글한 상태로 뭉쳐져 있니? 쭈글쭈글한 상태로 뭉쳐져 있다가 에어백이 터지는 순간 빵 하고 어떻게 해야 돼? 커지죠. 기압을 갑자기 어떻게 해준 거야? 크게 해준 거야. 알겠어요? 공기를 집어넣어서 기압을 크게 해줬으니까 이용했다고 보는 겁니다. 풍선도 쭈글쭈글 하다가 어떻게 돼? 공기를 집어넣으면 빵빵하게 부풀어 오르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쭈글쭈글한 이게 원래 좀 말이 좀 안 되는 꼭 그렇게 된다라고 하기 좀 애매한데 여기 교과서에서 이번에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따라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쭈글쭈글한 어떤 고무 풍선이나 튜브 같은 것들을 바람을 훅 불어주면 어떻게 돼요? 팽팽해지죠. 그런 경우는 전부 다 뭘 이용했다고 하는 거야? 압력을 이용했다고 우리 교과서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고무 튜브도 그렇고요. 그렇죠? 그래서 기압에 대한 얘기 우리 책에 나와 있는 것처럼 뭐 에어백, 고풍선놀이, 틀, 튜브, 구조용 안정 매트, 혈압 측정기. 혈압 측정기도 어떻게 돼요? 쭉쭉쭉 하면 갑자기 부풀어 오르지. 쭈글쭈글한 상태에서 부풀어 오르면 전부 다 뭘 이용했다고 본다고? 압력을 이용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로 우리 책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상상을 하시면 됩니다. 쭈글쭈글 하다가 부풀어 오르면 전부 다 뭘 이용을 했구나? 압력을 이용했구나.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압력에 대한 문제를 한번 좀 풀어봅시다. 49페이지. 박스부터 채워볼 거예요. 항상 공부를 제일 이상한 아이들이 단어 공부가 이제 있는 상태에서 문제를 풀이가 있는 상태에서 단어 공부가 안 된 상태에서 문제를 바로 들어가려는 애들이 있습니다. 성격이 급해서 그런 건지. 안 돼요. 박스를 채우는 단어 공부부터 하셔야 돼요. 그러면 첫 번째 압력. 일정한 면적에 작용하는 힘, 일정한 면적을 단위 면적이라고 했었죠. 단위 면적에 작용하는 힘, 첫 번째 박스는 압력. 압력의 크기, 작용하는 힘의 크기가 어떻게 될수록 클수록 그 다음에 면적이 어떻게 될수록 작을수록 혹은 좁을수록 둘 다 돼요. 자, B, 기체의 압력. 일정한 면적의 기체의 입자가 뭐에서 가해지는 힘? 뭐 해야지만 충돌해서 가해지는 힘. 기체의 압력은 어떤 방향으로 작용한다? 모든 방향으로 작용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요. 자, 1번부터 한번 풀어보세요.
49페이지만 같이 풀어보면 되고. 1번부터 같이 볼게요. 1번. 스펀지가 눌리는 정도? 압력이 큰 경우가 눌리는 정도가 크죠? 그래서 누가 더 많이 눌려 있어? 가하고 나중, 1번의 가나 중에서 누가 더 많이 눌려 있니? 나. 가하고 2번의 가나 중에서 누가 더 많이 눌려 있어? 나가 더 크게 눌려 있죠? 자, 압력을 작게 하는 경우는 아래로 화살표, 크게 하는 경우는 위로 화살표. 자, 무슨 뾰족하다? 뾰족한 건 밑넓이를 줄여서, 닿는 면적을 줄여서 압력을 크게 해주는 거죠. 위로 화살표. 1번은 위로 화살표. 두 번째, 눈밭에서 눈썰매는 닿는 면적이 어떻게 돼요? 넓어지죠. 눈썰매를 타고 있으면 내가 그냥 서 있는 것보다 넓어집니다. 압력을 어떻게 해주는 거야? 줄여주는 거야. 갯벌에서 널빤지 닿는 면적이 어떻게 돼서 넓어져서 압력이 어떻게 되는 거야? 줄여주는 거예요. 라고 대답하시면 되고. 3번. 자, 3번에 1번 OX를 판단하래. 3번에 1번. 압력은 한쪽 방향으로만 작용한다. X죠? 두 번째. 충돌의 수가 많아지면 압력이 커진다. 네, 이건 맞죠. 충돌의 수 많아지면 압력이 커집니다. 3번. 온도가 일정할 때 기체 입자수가 많을수록, 그럼 선생님, 부피에 대한 언급은 없는데요? 얘기 없으면 일정한 거야. 알겠어요? 얘기 없으면 일정한 거야. 그럼 이 안에 이제 상상을 해서 3번에 3번은 온도까지 일정할 때 입자를 더 많이 넣어줬대. 그쵸? 그래서 지금 3번 문제의 해석을 이렇게 상상을 하시고 푸는 거죠. 어떤 공간이 부피가 일정한 상태에서 공기 분자들을 더 많이 줬대. 엄청 많이 줘. 항상 비교는 크게. 알겠어요? 비교는 좀 극단적으로 비교하시는 겁니다. 엄청 많이 넣어줘. 그냥 조금 많이 넣어주지 말고 엄청 많이 넣어줘. 그럼 당연히 충돌해서 당연히 어떻게 돼? 많아지겠죠. 압력이 어떻게 돼? 커집니다. 라고 하는 건 맞겠습니다. 자, 4번 문제를 보면 찌그러진 축구공에 공기를 넣었을 때 변화에 대한 설명이다. 찌그러진 축구공에 공기를 넣으면 축구공 속의 기체의 입자수가 뭐 할까요? 증가하죠. 당연히 공기 입자를 넣어줬다는 뜻인데 기체 분자의 충돌했으면 어떻게 돼 그러면? 증가해서 압력이 커지면서 어떻게 돼? 증가하면서 압력이 축구공 속의 공기 압력, 충돌수가 증가해서 축구공 속의 압력이 어떻게 돼요? 증가해서 부풀어 오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전부 다 증가로만 동그라미 치시면 되겠고. 자, 이거 5번 문제를 틀린 친구들은 이 기체의 압력에서 기체라는 말을 간과를 한 거야. 압력을 이용한 거를 물어보면 다 압력을 이용한 거지만, 기체의 압력이니까 기체만 찾아야지. 그치? 그러면 몇 번하고 몇 번이 될까? 2번하고 니은하고 리을이 되겠죠. 기체만 찾으라고 했으니까. 알겠죠? 자, 그 다음에 기체의 압력 이렇게 되어 있는데 50페이지 기체의 압력 50페이지에 그림이 4개 있는데 위에 2개 말고 그 다음 그림 15개, 30개 써 있는 그림이 있죠. 이 두 번째 2개 있는 여기 있는 그림 2개 있죠. 얘를 흔들어 버리면 당연히 기체의 입자수가 어떻게 되는 걸 실험하는 거야? 많아진 걸 실험하는 거야. 다시 기체 입자수가 뭐 한 걸 실험한 거야? 많아진 걸 가지고 실험한 거야. 자, 그래서
과정 1 같은 경우는 모든 방향으로 작용한다는 걸 알 수 있는 실험이고, 라고 돼 있는데, 두 번째 실험은, 두 번째, 세 번째 실험 같은 경우는 입자수가 많을수록 압력이 크게 작용한다는 걸 나타내는 거라서 정리 부분의 가로를 한번 써보자. 기체의 압력은 어떤 방향으로 작용해요? 모든 방향으로 작용하고, 그 다음에 입자수가 많을수록 기체의 압력은 커진다, 작아진다? 커진다가 들어가시면 되겠죠. 오른쪽에 탐구 1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1번. 쇠구슬은 기체 입자이다. 에 해당된다. 네, 기체 입자로 비유해서 문제를 풀고 있기 때문에 동그라미. 1번. 한 손에서만 쇠구슬의 충돌이 느껴진다. 라고 되어 있는데, 양손을 붙잡고 흔들면 모든 손의 충돌이 느껴지죠. 모든 방향인 걸 알려주니까 X. 한 손이 아니라 양손 모두에서 충돌이 느껴지는 거고, 과정 1을 통해 쇠구슬은 모든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과정 3에서 쇠구슬 15개인 페트병에서 더 큰 힘이 느껴진다. 우리는 15개하고 30개 중에서 누가 더 충돌을 많이 해서 30개짜리가 충돌을 더 많이 해서 힘이 더 많이 느껴지죠. 그렇죠? 상상할 수 있겠죠? 그래서 X, 30개가 더 큰 힘이 느껴집니다. 5번, 과정 3을 통해서 쇠구슬 수가 많을수록 페트병이 벽면에 충돌하는 횟수가 늘어난다는 것을 알 수 있지. X. 자,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니까 집에서 풀어보시고. 실력 탄탄에 있는 55페이지 서술형 문제랑 같이 한번 풀어봅시다. 18번 서술형 문제. 애들이 서술형 좀 힘들어해서 같이 풀어보는 거야. 한 개의 누름못 위에 올려진 풍선은 터지지만 오른쪽 그림과 같이 30개의 누름못에 올린 풍선은 터지지 않는다. 극과다익을 압력과 관련지어 서술하세요. 누름못의 개수가 많아지면이지. 그치요? 그거부터 써주시면 좋겠네요. 누름못의 개수가 많아지면 풍선과 닿는 면적이 어떻게 돼서 늘어나서 압력이 어떻게 되기 때문에 줄어들기 때문에 그렇게 쓰시면 되겠죠. 물론 더 자세하게 누르는 힘이 일정할 때란 말까지 써주시면 더 좋긴 하겠지만 그 정도까지 쓰면 너무 글자 수가 많아져서 그쵸? 자, 19번 그림과 같이 찌그러진 축구공에 공기를 넣으면 축구공이 팽팽해지는 까닭을 쓰래요. 그러면 공기를 넣는다는 건 입자수가 어떻게 돼서 많아져서 충돌 횟수가 어떻게 돼서 증가해서 뭐까지 증가하는 거야? 기체의 압력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다시 입자수 증가, 화살표, 충돌 횟수 증가, 화살표, 기체의 압력 어떻게 됐다? 증가했다. 그렇게까지 쓰시면 깔끔하겠죠. 그쵸? 꼭 말을 주저리 많이 쓰지 않아도 이게 더 깔끔하면 그렇게 쓰셔도 상관없어요. 20번. 이 실험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인데, 쇠구슬을 더 넣음에 동그라미 쳐놓고 그 문장을 읽어야지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쇠구슬을 더 넣음. 그럼 뭐야? 기체 분자수가 더 증가했죠. 그쵸? 응? 그러면 얘를 막 흔들면 충돌이 어떤 쪽으로 나타나? 모든 방향으로 나타날 것이고, 그래서 첫 번째 우리 알 수 있는 사실, 기체의 압력은 모든 방향으로 작용한다. 두 번째 사실, 기체 분자 수가 많아지면 충돌 수가 증가해서 압력은 어떻게 된다? 커진다. 기체 분자 수가 많아지면 충돌 수가 증가해서 압력이 커진다. 두 가지 사실. 첫 번째, 기압은 어떤 방향으로 작용한다? 모든 방향으로 작용한다. 기체 분자 수가 많아지면 충돌 수가 증가해서 기압은 커진다. 이렇게 두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다음 현상에서 이용한 압력의 원리로 설명할 수 있는 현상은 얼음이 깨져 강물에 빠진 사람을 구할 때 구조원은 보통 얼음 위를 걸어가기보다 엎드려 기어간다. 왜 그런 거야? 닿는 면적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증가시키기 위해서. 그러면 닿는 면적을 증가시키는 경우를 찾는 거야.
없는 것은이다. 다시 뭐 한 것은? 없는 것은. 그리고 틀린 내용이 하나 있는데, 아예 틀린 내용이? 잘 읽어봐. 끝까지 다 읽어봐. 아예 말도 안 되는 내용이 하나 있어요. 말이 안 돼요, 그냥, 이거. 몇 번이 말이 안 되니? 답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봐야지. 아예 말이 안 되는 거. 혜연이가 얘기하죠. 5번은 아예 말이 안 되죠. 야, 운동화를 신으면 발이 아프니, 하이힐 신으면 발이 아프니? 하이힐 신으면 발이 아프잖아. 근데 얘는 운동화를 신을 때 발이 아프대. 말 자체가 돼, 안 돼? 말 안 되잖아. 그쵸? 말 자체가 안 돼요. 근데 1번이 좀 애매하다. 1번이 뭘 이용하려고 지금 오목하게 만들었을까? 운동화를 신는 사람보다 하이힐 신는 사람은 되게 발을 밟힐 때 더 아프다. 말이 안 되는 게 아니구나. 잠깐만. 5번이 보자. 누군가 내 발을 밟았어. 5번의 내용이 이거네. 말이 안 되는 게 아니라 말이 되는구나. 누군가 내 발을 밟았는데, 하나는 누구를 신고 밟았어? 운동화를 신고 밟았어. 또 하나는 뭘로 밟았어? 하이힐 신고 밟았어. 어? 그럼 하이힐 신는 게 더 아프긴 한데, 왜 아프니? 면적이 어떻게 돼서? 좁아서. 면적이 어떻게 돼서? 좁아서 그런 거야. 면적이 좁아서. 우리는 면적이 넓어지는 경우 찾는 건데, 면적이 좁아서 답이 5번인데, 2, 3, 4번은 다 면적을 넓힌 거 맞죠? 1번은 애매한데? 캔의 바닥을 오목하게 만들면, 탄산음료 캔 바닥을 오목하게 만드는 건, 이것도 압력을 줄이는, 면적을 줄이는 거 아닌가? 오목하게 만들었으니까. 근데 이게 꼭 오목하게 만든 이유가 좀 애매한데? 이거 선생님이 좀 찾아볼게요. 왜 그런지. 다른 선생님들하고 좀 토론해서. 알겠어요? 1번이 좀 애매합니다. 그러니까 3, 4, 5번은 확실히 밑넓이를 어떻게 하는 경우야? 넓혀주는 거 맞아. 2, 3, 4번은. 5번은 확실히 밑넓이를 좁혀주는 게 맞아. 1번은 도대체 왜 그런지에 대해서 선생님이 조금 찾아보고 알려줄게요. 답을 5번으로 해주시고, 그 다음에 2번. 다음은 크기와 모양이 같은 페트병 2개와 세 구슬을 이용하여 압력을 알아보는 실험이다. 답이 몇 번일까 한번 골라보세요. 답은 니은하고 디귿이 답이에요. 5번이 답이죠. 일단 손바닥에 느껴지는 힘의 크기는 가보다 나가 더 크고 나보다 누가 더 커요? 다가 더 큽니다. 가보다 나가 더 큰 이유는 개수가 많아지면 충돌일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그렇고, 나보다 다가 더 큰 이유는 속력이 빠르면 충돌일수가 그만큼 어떻게 되기 때문에 더 많아지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가보다 나가 더 크고 나보다 다가 더 크다. 이렇게 돼야 됩니다. 니은 디귿은 맞죠. 잘 푸시는 것 같아요, 보니까. 자, 그러면 기체의 압력과 압력 및 온도와 부피와의 관계, 보일의 법칙에 대한 내용까지만 오늘 수업을 좀 하고, 남는 시간이 좀 있어요. 오늘 수업이 11시부터 시작해서 1시 반까지죠. 아직 50분이라는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보일 법칙 정도까지는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남는 시간 동안은 새로운 친구는 뒤에 있는 시험 대비 교재 오늘 배운 걸 좀 풀리게 시킬 거고, 나머지 친구들은 힘단원 문제를 좀 풀게요. 알겠어요? 앞쪽에 힘단원 문제를 아직 안 풀었기 때문에 힘단원 문제를 좀 같이 풀고 넘어갑시다.
자, 56페이지 보일의 법칙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보자. 보일이란 사람은요, 다시 누구는? 보일이란 사람은 압력하고 부피 사이의 관계를 찾았대. 다시 압력하고 뭐? 부피 사이의 관계를 찾았대. 자, 봐봐. 지표면 근처에는 제일 이해하기 편한 게 이거 같더라고, 선생님은. 지표면 근처에는 공기 분자들이 어떻게 굉장히 많아요. 밀집돼 있어요. 많기보다는 뭐 돼 있어요? 밀집돼 있습니다. 중력이라는 힘 때문에 공기 분자들이 밀집돼 있고, 너 우주 왕복선 타고 가거나 혹은 뭐 아주 높은 곳에 올라가는 우주선은 산소 마스크를 끼고 올라가거든요. 왜 그럴까요? 밑에 쪽은 지표면 근처에 공기 분자들이 많이 밀집돼 있고 위로 올라갈수록 공기가 어떻게 돼? 희박하다고 표현한다는 얘기 들어봤어요? 공기의 밀도가 작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조밀하고 밀도가 작고, 그러면 기체의 압력은 선생님 말했지. 그 주변으로 충돌한, 그러니까 가상의 공간 하나 만들었을 때, 가상의 공간을 만들었을 때 충돌 횟수와 관련이 있는데 얘네들 가만히 있지 않고 막 움직이잖아. 어떤 벽면이든 충돌 횟수가 어느 쪽이 더 크니? 지표면 근처가 충돌 횟수가 커? 위쪽이 충돌 횟수가 커? 지표면 근처가 충돌 횟수가 커? 어떤 벽면이든. 알겠어요? 지표면 근처는 기압이 어떻다고 보고? 높다라고 보고 위로 올라갈수록 기압이 어떻게 돼? 낮아져. 자, 높은 산에 올라갔어. 산소 마스크 끼고 와야 돼. 진짜 높은 산, 에베레스트 산 같은 데 등정할 때 그냥 올라가? 산소 마스크 끼고 올라가? 산소 마스크 끼고 올라가. 왜 그래? 공기가 희박해서, 기압이 되게 작아서. 그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헬륨 같은 녀석, 헬륨 풍선 같은 거 집어넣으면, 헬륨 풍선, 헬륨 풍선은 공기보다 밀도가 작아서 라고 표현하는데, 어쨌든 이 안에 헬륨이 들어가 있어. 왜 이 크기를 유지하니? 헬륨 풍선의 이 풍선 크기가 유지되는 이유는 외부에서 안쪽으로 누르는 압력하고 안쪽에서 바깥으로 나가려는 압력이 어떻게 돼서? 같아서. 면적은 똑같으니까. 힘이 똑같아서라고 설명해도 상관없어요. 위에서, 바깥에서 안쪽으로 누르는 힘하고 안에서 바깥으로 나가는 힘이 똑같아요. 면적이 똑같기 때문에 압력이 같아서도 괜찮고 힘이 같아서도 괜찮아요. 그럼 이 헬륨 공기 분자의 밀도도 외부하고 똑같은 상태에서 멈춰 있는 거야. 응? 근데 위로 올라가, 이제, 얘를 실을 딱 끊어버리면 어떻게 돼? 헬륨 풍선은 위로 올라가요. 풍선 크기 어떻게 되니? 커지는 거 상상해 본 적 없어요? 실험을 안 해봤다고 하더라도 이런 거 풍선에 대한 상상 정도는 실제로 보통 많이 하거든요. 응? 풍선 크기가 어떻게 돼요? 커집니다. 실 끊어버리면. 왜 커질까요? 이 분자수의 개수는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외부 압력이 어떻게 되니까? 외부 압력이 어떻게 되니까? 줄어드니까 내부 압력도 외부 압력하고 어떻게 되려고? 같아지려고. 그럼 입자 사이의 간격을 그냥 뭐로 봐도 상관없다는 얘기야? 압력으로 봐도 상관이 없다는 뜻이지. 입자 사이 간격이 좁을수록 압력이 크고 멀수록 압력이 작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지. 압력이 같아지려고. 그치? 그러면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올라가는 동안 부피 어떻게 됐어? 커졌지? 이 내부 기압은 압력은 어떻게 됐어? 작아졌지? 입자 간격이 좁을수록 압력이 크다라고 상상하라고 그랬잖아. 제발 상상하세요. 제발 부탁이니까. 알겠어요? 입자 간격이 어떻게 될수록 압력이 크다? 좁을수록 기압이 크다라는 상상 좀 하세요. 제발. 알겠어요? 좁을수록 압력이 크고 위로 갈수록 기압이 어떻게 됐어요?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의 기압을 보니까 기압을 1기압. 다시 몇 기압? 부피는 10리터. 부피는 몇 리터? 10리터. 얘는 1리터로 잡자. 1리터? 1리터로 잡을게. 그러면 기압이 0.1기압이래. 다시 몇 기압이래? 0.1기압이래. 그럼 부피가 얼마가 될까를 찾아봤더니만 부피가 10리터가 되더래. 이게 무슨 법칙이야? 보일의 법칙이야. 기압하고 부피, 기압하고 압력하고 부피, 기압하고 부피를 곱한 값이 위쪽이 기압하고 부피를 곱한 값하고 어떻다? 같다. 단 온도가 변하지 않을 때 가정에서. 다시 온도가 변하지 않을 때 가정에서. 중요합니다. 온도가 변하지 않을 때를 가정해서요. 알겠어요? 온도가 변하지 않을 때를 가정해서. 그래서 온도가 변하지 않을 때를 가정해서야
그래서 그 내용을 좀 기억하셔야 돼요. 다시 그래서 보일이라는 사람은 다시 뭐란 사람은 보일의 법칙 정의 온도와 입자수가 일정할 때 온도와 무슨 수가 일정할 때 입자수가 일정할 때 온도와 입자수가 일정할 때 압력과 부피 곱은 변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다를 두 글자를 뭐라고 할까요? 일정. 다시 뭐 하다고? 일정. 변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다를 다른 말로 일정하다. 그러면 곱이 일정한 두 문자나 어떤 양의 관계를 무슨 관계라고 했을까요? 반비례라고 한 거죠. 다시 뭐라고 한 거예요? 반비례. 알겠어요? 어렵나요? 1기압일 때 부피가 10리터야. 2기압일 때는 얼마가 된대? 5리터가 된대. 그럼 곱해서 일정한 숫자 몇이 만들어주면 돼? 10이 만들어주면 되는 거지. 응? 일정한 게 얼마인지는 안 중요해. 둘이 어떻게 된 거야? 2배 되면 몇 분의 1배 된 거야? 2분의 1배 되는 그 관계를 뭐라고 한다고? 반비례. 압력과 부피가 서로 반비례하다는 걸 찾아냈습니다. 알겠어요? 압력과 부피가 뭐하다는 걸? 반비례한다는 걸 찾아냈어요. 그게 보일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압력의 대표 문자는 뭐라고 했어, 선생님이? P라고 아까 전에 얘기했었죠. 기체의 압력. 부피는 영어로 뭐라고 하니? 볼륨. 다시 뭐라고 해요? 볼륨. 알겠어요? 부피를 영어로 뭐라고 해요? 볼륨. 볼륨이라고 하기 때문에 V라고 쓰죠. 그래서 식은 P 곱하기 V는 뭐하다고 표현해요? 이게 일정하다는 식으로 만들어져요. 이제 이게 나중에 샤를의 법칙하고 보일의 법칙을 짬뽕탕 해가지고 이상기체 상태방정식으로 연결됩니다. PV는 nRT라는 식으로 얘는 압력과 부피만 설명했지만 압력, 부피, 온도, 입자수까지 다 설명하는 법칙이야. 그러면 PV 이 시간에 얘가 무슨 법칙이고 보일이 법칙이고 얘네 둘이 문자를 따질 때 나머지 뭐하다고 푼다고 했어요? 일정하다고. 다시 정비례 반비례를 따질 때는 나머지 물어보는 두 개의 문자를 제외하고 나머지 뭐하다고 했어요? 일정하다고 생각하라고 했었죠. 아까 전에도. 그쵸? 그럼 샤를의 법칙은 뭐냐면 샤를의 법칙이라는 걸 나중에 배우게 되는데 다음 주에 배울 텐데 얘가 일정할 때 잠깐만 거꾸로구나. 요거네. 압력하고 NR이 일정할 때 부피와 누구 사이의 관계야? 온도 사이의 관계. 근데 얘네들 안 건드려 그냥 부피와 온도 사이의 관계. 그럼 나머지 일정한 거기 때문에 저절로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야. 그래서 부피와 온도 사이의 관계가 정비례라는 걸 판단하는 거죠. 단 이 온도는 절대 온도라는 온도에 대해요. 절대 온도에 대해서 나중에 좀 참고로 더 가르쳐 줄게. 자, 어쨌든 PV는 뭐 하다고? 일정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PV가 일정하다는 식입니다. 그래서 이걸 그래프로 그려보면 그래프로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걸 식으로 표현할 때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P는 부피분의 1에 비례한다가 반비례라는 뜻이야. 다시 이 표현을 읽을 줄 아셔야 돼요. 되게 중요합니다. 1학년 때 이걸 알고 넘어가는 친구하고 모르고 넘어가는 친구들 딱 두 가지로 나눠져. 공부를 못하는 친구들하고 그래도 공부를 어느 정도 따라오는 친구들하고. 다시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된다고? 물고기를 뭐 한다라고 읽는다고? 비례한다. 다시 물고기를 뭐라고 표현한다고? 비례한다. 우리 책에서는 이렇게, 나도 이거 잘 못 그려. 대충 써서 항상. 이렇게 돼 있는 문자거든요. 다시 이 문자를 뭐라고 읽는다고? 비례한다. 다시 뭐 한다? 비례한다. P는 V분의 1에 비례한다. P는 비례한다. V분의 1에 비례한다. 라고 읽어내기도 하고 다시 얘를 해석하는 것도 할 줄 아셔야 돼요. P는 압력은 뭐에 비례한다고? 부피분의 1에 다시 뭐에? 부피분의 1에 비례한다라고 읽어내는 거고요. 또는
P 압력은 부피에는 반비례한다라고 읽어내는 거예요. 둘 다 괜찮아요. 알겠어요? 둘 다 해석이 되는 내용입니다. 부피에는 반비례한다. 부피에는 반비례한다. 따라서 얘를 그래프로 그려볼 거야. 다시 뭘로 그려볼 거예요? 그래프로 P V분의 1 정비례 그래프가 그려지는 거예요. 비례한다고 했으니까. PV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떻게 그려져요? 반비례 그래프로 그려진다는 것도 알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되어 있는 것까지 알 수 있어야지만 됩니다. 오늘 수업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어요. 특히 정비례, 반비례 연습 많이 하셔야 되는데 그걸 극복하셔야지만 제대로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극복을 하느냐 못하느냐가 아주 중요한 기로거든. 선생님하고 배운 애 딱 두 가지 중에 하나야. 극복을 한 애들은 굉장히 잘하는 성적, 높은 성적이 나오고요. 굉장히 잘합니다. 언제까지? 고등학교 될 때까지. 대학도 잘 들어가고요. 둘 중 하나예요. 못하는 친구들은 뭐 나랑 안 맞을 수도 있어서 뭐 다른 선생님 찾아갈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포기하는 경우가 절반인 것 같아요. 과학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포기하지 마시고 아직 어린데 왜 포기해? 그쵸? 포기하지 마시고 열심히 해서 극복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연습들 100번이고 1000번이고 연습해서 극복하시길 바라요. 자, 어쨌든 보일의 법칙 이렇게 됩니다. 그럼 보일의 법칙이 나타나는 예가 있거든요. 어떤 예가 있냐면 막힌 피스톤 가지고 다시 어떤 피스톤 가지고? 막힌 피스톤 가지고 실험을 할 거야. 피스톤이 이렇게 고무마개로 아주 막아버렸어. 고무마개로 막아버렸습니다. 피스톤을 고무마개로 막아버렸어요. 현재 힘을 아무런 힘도 주지 않았어. 대기압만 작용하는 상태. 다시 어떤 압력만 작용하는 상태야? 대기압. 이거 벽에다 놓고 실험하는 거야. 다시 어디다가 지금 설치해놓고 벽 쪽에다가 설치해놓고 얘를 갖다가 그냥 가만히 손으로 들고 있었어요. 이렇게. 알겠나요? 그 다음에 얘를 갖다가 이제 집어넣는데 이때의 부피가 뭐 20ml였대. 응? 그러면 이 안쪽이 기압하고 바깥쪽의 대기압이 어떻게 돼요? 같아요. 대기압을 1기압이라고 합니다. 다시 대기압, 평균 대기압을 몇 기압이라고요? 1기압. 그럼 여기서 안으로 밀어주는 압력이 1기압. 바깥으로 나가려는 압력도 몇 기압이라서? 1기압이라서 정지 상태야. 알겠어요? 그래서 내가 의도적으로 1기압을 더 밀어줬어. 의도적으로 1기압을 더 어떻게 했어? 더 밀어줬어. 1기압만큼 더 밀어줬어. 그럼 여기 어떻게 될까요? 몇 기압으로 바뀌는 거야? 내가 밀어주는 압력에다가 대기압 더해지니까 2기압 돼버리지. 그러면 얘 부피 어떻게 될까요? 줄어들어요. 몇 분의 1배로 줄어들어요? 2분의 1배로 줄어듭니다. 그럼 만약에 얘가 60ml였는데 내가 추가적으로 2기압을 더 넣어줬어. 2기압을 더 밀어줬어. 그럼 몇 기압으로 바뀐 거야? 3기압으로 바뀌었지. 부피 어떻게 될까요? 3분의 1배 되는 거니까 20ml로 줄어드는 거예요. 알겠어요? 다시 차이야, 배율이야? 배율로 판단해야 돼. 다시 뭘로 판단해야 돼요? 차이로 판단하면 2기압 증가했으니까 2분의 1배 아니라고요. 배율로. 몇 배야 이거? 3배 아닌가요? 3배 됐으면 몇 분의 1배로 줄어드는 거야? 3분의 1배로 줄어드는 거라고요. 조심하세요. 이 차이만큼 늘어나는 것만큼 배율이 결정되는 게 아니라고. 차이가 아니라고. 몇 배야? 2라고 3은? 3배지? 몇 분의 1배로 줄어드는 거야? 3분의 1배로 줄어드는 걸로 판단하시는 거죠. 알겠어요? 막힌 피스톤 가지고 실험을 하는 게 일반적이죠. 막힌 피스톤 가지고. 추 가지고도 실험을 할 수 있는데요. 자, 현재 거의 무게를 무시할 수 있을 만큼 가느다란 판이 하나 있었어. 무게를 무시할 수 있으면 가느다란 판이야. 현재 부피가 만약에 아까 전처럼 120ml였다고 치자. 다시 몇 ml였어? 120ml. 요 안에 부피가 120ml야. 추를 하나 띡 올려놨대. 다시 뭘 올려놨대? 추를 하나 띡 올려놨을 때가 120ml라고 하자. 그러면 얘는 대기압을 거의 무시하고 실험을 한 거거든. 대기압은 거의 무시하고 실험을 한 거야. 그러면 얘가 부피가 만약에 20ml가 되었대. 다시 몇 ml가 되었대?
20ml가 되었다. 추위 개수가 몇 배나 더 늘어나, 몇 개를 더 올려놨을까? 대기압을 무시할 때 가지고 실험을 한 거야. 그러면 이 하나가 누르는 힘이야. 하나가 몇 개야? 누르는 힘이야. 1 곱하기 몇이 일정하다고? 120이 일정하다고. 그러면 얘가 몇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20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몇 개여야 돼? 6개를 올려놓은 거죠. 다시 몇 개를 올려놓은 거예요? 6개를 올려놓은 겁니다. 단 이 실험은 뭘 무시하고 실험하는가? 축 올려놓는 실험은 대기압을 무시하고 실험을 하는 거예요. 사실 대기압이 있으면 안 돼요. 이렇게. 알겠어요? 그래서 대부분은 대기압을 무시하고 실험을 합니다. 대부분 대기압 뭐하고 실험해요? 무시하고 실험을 해요. 안 좋아요. 고등학교 올라가면 대기압을 무시하면 안 되는데. 자, 그래서 그 내용이 나와 있는 거고, 보일의 법칙과 관련된 현상들 한번 읽어볼까요? 56페이지 맨 밑에. 높은 산에 올라가면 과자 봉지가 부풀어 오른다. 압력이, 기압이 어떻게 되니까? 줄어드니까 부피가 어떻게 되는 거야? 커지는 현상인 거지. 헬륨 풍선이 하늘 높이 올라가면 크기가 커진다. 역시 마찬가지 높이 올라가면 압력이 줄어드니까 부피가 어떻게 되는 거야? 커지는 거고, 잠수가 내뿜은 공기방울로 위로 올라갈수록 수면이 올라갈수록 커진다. 야, 너희들 이런 상상 해본 적 있어요? 물속에 잠수를 하고 있었어. 공기방울 하나 내뿜으면 잠수부가 수영을 하다가 공기방울 내뿜으면 수영을 하다가 수영을 해서 가고 있었어. 막 다리를 저으면서 가고 있었어. 근데 여기 이제 스노클링 장비가 있어. 공기방울이 하나 또 튀어나왔네? 공기방울이 위로 올라가면서 점점 어떻게 돼? 커져요. 왜 그럴까? 바깥쪽의 압력이, 수압이 바깥쪽이 큰 거야. 다시 위쪽으로 가면 요 무게가 누른 압력이라서 수압이 작은 거고, 물의 무게 요만큼 누른 압력이라, 더 밑으로 가면 이만큼 물의 무게가 누른 압력이라서 어떻게 되고 수압이 더 커져요. 그러면 바깥의 압력이 커지면 이 기체 압력도 똑같아질 때까지 부피가 어떻게 돼야 돼? 줄어들고 있죠. 그래서 바깥의 압력이 만약 10기압이었어. 다시 몇 기압이었어? 10기압이고 안의 압력도 10기압이 되셔야 돼요. 부피는 1만큼이었다고 치자. 그러면 여기는 몇 기압이고 10기압 돼서 5기압 정도로 줄어들었대. 부피는 얼마가 돼야 돼? 2배가 되셔야 되겠죠? 그렇죠? 올라오면서 그럼 점점 부피가 어떻게 돼? 기압이 줄어드는 만큼, 수압이 줄어드는 만큼 기압도 줄어들거든? 부피가 그만큼 어떻게 돼야 돼요? 커지게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보일의 법칙이에요. 자, 상상을 잘 해보세요. 자, 그 다음에 공기주머니가 들어있는 운동화 발바닥에 전해지는 충격을 줄여준다 라고 되어 있는데, 충격 줄여준다는 거는 원래 이게 왜 들어가는지 나는 이유를 모르겠어. 사실 별로 관련은 없어. 미세한 관련이 있을 뿐이지 주요 관련은 이게 아니야. 고등학교 때 배운 운동량과 충격량 관련이라서. 그런데 그냥 이렇게 상상하세요. 어떤 공기가 들어가 있는 녀석을 꽉 눌러주면 꽉 눌러주면 압력이 이 안쪽에 어떻게 돼? 바깥에서 내부로 가해진 압력이 어떻게 되니? 증가하죠. 꽉 눌러주면. 그러면은 압력이 증가하면 그 다음 부피가 어떻게 돼야 돼? 줄어들겠죠. 그럼 발바닥이 아프고 안 아프고는 그거랑 상관이 없거든, 사실은. 근데 일단 뭔가 외부에서 압력이 가해져서 부피가 변하는 현상이다 라는 거 인식이 되면 전부 다 보일의 법칙으로 생각을 하래요. 이 미친놈의 책들이. 별로 상관이 없는데. 알겠어요? 다시 외부에서 어떤 공기덩어리나 이런 에어포켓 같은 거에 있을 때 팍 하고 뭔가 힘이 가해지는 상황은 전부 다 뭘로 보래? 보일의 법칙으로 보래. 그래서 너희들 나이키 에어 알지? 그 안에 뭐 있어? 공기주머니 있지? 그러면 얘도 그냥 그 공기 포켓 안에 그냥 내가 충격을 가했지, 압력을 가했지. 그런 경우는 그냥 전부 다 뭘로 그냥 인정해버리면 돼? 보일의 법칙으로 인정해버리면 될 것 같아요. 압력이 변했으니까 부피가 변했겠지라고 해서. 알겠나요? 그 다음에, 나 공부하기 싫어. 나 떨어져, 자살할 거야. 팍 하고 떨어졌는데, 그건 농담이고. 불이 났어, 건물에. 어디 도망갈 데가 없어. 어떻게 해야 돼? 창문 밖으로 떨어져야 돼. 그때 창문 밖으로 떨어졌을 때 맨바닥에 떨어지면 죽으니까 밑에다가 생존을 위한 에어포켓을 설치를 하죠. 그러면 에어포켓 설치했는데 위로 가다가 슝 떨어져가지고 에어포켓 위에 툭 떨어지면 어떻게 돼?
어떤 공기주머니에 뭐가 가해진 거야? 충격이 가해져서 압력이 가해졌지, 압력이 변했지. 그런 경우는 전부 다 무슨 법칙으로 생각하라고? 보일러 법칙으로 생각하라고. 알겠어요? 알겠니? 그렇게 풀으셔야 돼요. 이 부분은 이해가 조금, 압력이 몇 배 됐으니까 부피가 몇 배 됐고, 그런 걸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알겠어요? 그냥 보일러 법칙이 적용되냐를 물어보는 거라서. 알겠어요? 다시, 어떤 공기주머니에 뭐가 가해지면, 힘이나 충격이 가해지면 전부 다 무슨 법칙으로 인정해 주라고? 보일러 법칙으로 생각해 주세요. 자, 공기 침대에 누우면 침대에 가해진 압력이 커져 공기 속의 부피가 줄어든다. 포켓에 내가 누우면 힘이 가해지는 거잖아. 그쵸? 그럼 그 에어 포켓에 힘이 가해지면 전부 다 보일러 법칙을 인정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른쪽 페이지 풀고 2, 3분, 3, 4분 정도 쉬었다가 힘 단원 우린 설명을 좀 한번 해보자. 오른쪽 페이지 한번 풀어보세요. 오른쪽에 있는 거. 가로부터 채우세요. 자, 같이 풀고 한 2, 3분 쉬었다가 힘 단원 같이 풀어볼게요, 또. 자, 압력에 따른 기체의 부피 변화 박스를 채워보려고 해요. 57페이지 왼쪽 맨 위에 압력에 따른 기체의 부피 변화, 온도가 일정할 때 압력이 증가하면 기체의 부피는 어떻게 될까요? 호일리 법칙을 설명하고 있잖아요. 온도가 일정할 때 압력이 증가하면 부피는 감소한다. 압력이 감소하면 부피는 어떻게 된다? 증가한다. 압력과 부피는 뭐한다? 반비례한다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공기주머니가 들어있는 운동화가 발바닥에 전해지는 충격을 줄여주는 현상은 보일의 법칙으로 설명할 수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자, 1번에 압력이 가장 큰 지점을 고르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야, 그냥 그래프를 읽어주는 거야. 압력의 축이 어느 축으로 되어 있어요? X축에 들어가 있죠. 그쵸? X축 값이 가장 큰 거 물어보는 거야. 누가 제일 X축 값이 가장 커? C. 모르는 친구들을 위해서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압력이 되어 있고요. 여기는 부피가 되어 있는데 A, B, C 이 밑에 있는 값을 읽어주면 이 값은 뭘 읽어준 거야? 압력을 읽어준 거라고. 알겠나요? 요 밑에 있는 값들을 읽어주면 압력을 읽어준 건데 당연히 무슨 값이 제일 커요? C 값이 제일 압력이 크다고요. 자, 그 다음 C, B, A 순서가 되셔야 되고 부피가 가장 큰 지점. 이건 무슨 축 값을 읽어주면 돼? Y축 값을 읽어주면 되지. 여기 A, B, C니까 누가 압력이, 부피가 제일 커? A, B, C 순서가 돼야 되겠죠? 자, 압력과 부피를 곱한 값의 부등호를 쓰래. 그럼 전부 다 어떻게 된다? 같다. 3번의 답은 A 등호, B 등호 뭐가 돼야 돼요? C. 압력과 부피 곱은 전부 다 같다. 자, 4번. 추를 더 올려놨어.
그랬더니만 부피는 어떻게 됐니? 이렇게 물어봤어. 1번에 부피는. 줄어들었지. 첫 번째 그림에서 두 번째 그림으로 바뀔 때 기체의 부피는 줄어들었습니다. 입자수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안 변했으니까 일정하죠. 동그라미. 자, 3번은 기체의 입자 사이 거리는 당연히 좁아졌죠. X. 충돌일수는 어떻게 됐을까요? 증가했겠죠. 기체 압력이 증가했기 때문에 충돌일수도 증가한 겁니다. 동그라미. 운동 속도가 빨라진다? 아까 전에 얘기했죠. 운동 속력은, 속력은 뭐 때문에만 영향을 받는다고? 온도에만 영향을 받는다고. 잘 기억하셔야 돼요. 속력은 뭐에만 영향을 받는다고? 온도에만 영향을 받는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5번, 보이력 법칙과 관련된 현상, 생활 속 현상으로 오른 것은 동그라미 표, 옳지 않은 것은 X 표시하세요. 높은 산에 올라가면 과자 공제가 팽팽해진다. 높은 산에 올라가면 기압이 낮아져서 부피가 어떻게 돼? 커지는 현상이 생기는 겁니다. 보이력 법칙이에요. 적어두세요. 잘 이해가 안 되는 친구들은 기압이 이해가 안 되는 친구들만 적으시면 돼요. 기압이 낮아졌어. 부피가 어떻게 됐어? 커졌어. 보이력 법칙은 반비례 관계라서 압력이 줄어들면 부피가 증가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리컵을 뽁뽁이로 포장하면 잘 깨지지 않는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뽁뽁이가 없을 때랑 비교하는 거야. 다시 뽁뽁이가 어떻게? 없을 때. 그러면 뽁뽁이가 없을 때랑 비교를 해보면 뽁뽁이가 있으면 선생님 말했죠. 부피가 어느 에어포켓이 있어서 거기다가 뭐가 가해지는 상황이면 힘이나 충격이 가해지는 상황은 전부 다 무슨 법칙으로 볼 거라고? 보일러 법칙으로 볼 거야. 뽁뽁이 왜 쌌어? 에어포켓을 만들어줘서 여기다 충격이 들어가는 걸 조금 더 뭐 한 거야? 완화시켜 주려고. 그쵸? 그래서 다시 에어포켓 충격 힘 나오면 사실은 보이러 법칙 그거랑 상관이 없는데 근데 우리 책에서는 그렇게 하래.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세요. 어느 정도 이상 배워두면 선생님이 고등 내용으로 넘어갈 때는 이런 내용이 좀 말이 안 된다는 걸 얘기를 해주겠지만 근데 지금은 그렇게 배우라고 하니까 그렇게 배우세요. 자, 그래서 유리컵을 뽁뽁이로 포장하면 잘 깨지지 않는다? 에어포켓에 어떤 힘이 가해지는 상황이야. 그래서 맞다라고 보세요. 잠수부가 내뿜은 공기는 수면으로 올라갈수록 점점 커지는 것도 오히려 법칙하고 상관이 있죠. 부피가 커졌어, 압력이 줄어들어서 그렇게 되는 거죠. 자, 보이력 법칙은 4번에 쓰세요. 기체의 압력만 다룹니다. 다시 무슨 압력만 다뤄요? 기체의 압력만 성립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면은 4번은 기체냐? 연필이 기체니? 아니죠. 그래서 X예요. 알겠니? 그냥 압력일 뿐이야. 압력, 부피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한 2, 3분 정도만 쉬게 해줄게. 2, 3분 정도 쉬었다가 우리는 힘 단원 문제를 조금 더 푸는 형태로 가볼게요.